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을 만든 50개 주 이야기 이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실까요? 네. 자, 책이 나왔죠? 미국을 만든 50개 주 이야기, 50개 주 이야기. 자, 여기 책이 저도 있는데요. 자, 다 읽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써 있죠. 여름에 숨겨진 매혹적인 역사를 읽다. 네. 그 다음에 김동섭 지금 이렇게 있죠. 예. 지명에는 여기 밑에 보면은 지명에는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녹아 있다. 언어학자가 풀어낸 미국 개척사와 문화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주를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미국의 역사가 어떤 미국 인디언의 어떤 역사를 깔고서 시작이 되었지만서도 그것까지도 포함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도입 생각해 봅시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뭐 다 읽고 나서도 그렇고 역사책을 이게 이제 역사책이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역사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다른 책도 아니고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다. 어떤 게 좋더라.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역사책이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책 좋아해? 그러면 나는 역사책이 제일 좋아. 이러죠. 또 어떤 사람은 난 소설책, 소설책, 시,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그냥 개발서 읽는 것도 힘들어. 개발을 해야지 말이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 다음 역사책을 읽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역사책을 읽는 좋은 방법? 음, 역사책을 그냥 읽으면 될까요? 예, 역사책을 읽는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읽어야지 역사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뭐 연대기로 읽든지, 뭐 그런 야사 있죠. 야화 또는 야사. 야화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어, 이야기거리겠죠. 스토리. 역사에 관련된 스토리. 또는 뭐 연대기 순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역사적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수업이 있었죠. 예, 역사 근데 역사적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어, 저 때만 해도 세계사 국사는 당연히 있었고요. 세계사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세계사는 당시에 제가 좀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세계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한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사도 관심이 저는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나라 역사를 혹시 좋아하세요? 그것도 참 재밌네요. 한국사, 한국사도 있지만 또 세계사도 있잖아요. 그럼 세계사, 한국사 말고 또 세계사 중에서는 어느 나라 역사가 마음에 드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 역사를 알고 싶다. 또는 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독서 토론할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역사가 관심이 있다, 좋다. 혹은 알고 싶다. 어느 나라 역사.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역사가 관심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왜? 왜 그 나라에 관심이 있죠? 그 나라가 좋으신가요? 네.
그 다음, 과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자, 역사는 다 과거예요. 그죠?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역사는 과거인데,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과거니까 왜 우리가 과거를 해야 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는 필요 없어. 그죠? 옛날에 그 노래 중에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어. 이런 노래 있었어요. 네, 대중가요 중에. 네. 진짜 과거는 필요 없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과거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현재 좀 살려고? 네. 과거는 그저 과거 이야기일 거야.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그저 과거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게 예, 질문이죠. 과거는 그저 과거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죠? 왜 그저 과거 이야기일까? 아닐까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가 김동섭.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성균관대학교 불문학을 공부하셨어요. 자, 특이하시죠? 자, 불문학이에요. 불어를 하셨다는 거죠. 프랑스 파리 5대학교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자, 언어학. 지금은 수원대학교 프랑스 어문학과에서 프랑스 언어학, 문화인류학, 신화학, 라틴어 등을 강의합니다. 이게 라틴어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예, 라틴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신학자들만 거의 중세시대 때 라틴어 했잖아요. 신학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럴 때 라틴어 같은 거 했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근데 대단하신 분이시죠. 언어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인문학자이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강의를 하시죠. 예. 그다음 저서는 프랑스의 왕실의 근친혼 이야기. 이거 재밌네요. 근친혼. 그다음 라틴어 문장 수업. 하루 3분 세계사. 영국에 영어는 없었다. 신화의 이해. 언어를 통해 본 문화 이야기. 번역서로는 서양 중세의 삶과 생활. 불어사. 정복광 윌리엄 이렇게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책을 본격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예, 목차입니다. 자, 들어가면 이 책을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목차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며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차 1부에서 이게 5부까지가 돼 있어요. 여기가 제가 참 좋은 게 이 그 목차에 이 안에 내용을 다 추릴 수 있는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 북미 대륙 식민지 개척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미, 미국 말하는 거죠. 캐나다, 뭐 여기 북미 대륙의 식민지 개척사. 그 다음 2부에서는요. 뉴 잉글랜드의 탄생. 뉴 잉글랜드라면 동부 지역이겠죠. 미국의 동부. 그 다음 3부 프랑스의 향수 중부 지역. 그 다음 4부 원주민의 발자취 중부 지역. 그 다음 5부에서는 스페인의 후예들 서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깊게 가보실까요? 네. 자, 다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북미 대륙 식민지 개척사, 스페인, 북미 대륙의 개척자라고 나와 있죠. 17페이지에 있고요. 예, 이렇게 연결된 거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로. 자, 프랑스,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로. 그 다음 영국. 자,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가장 늦게 상륙했지만 최종 승자가 된 나라다. 결국은 영국이 거의 다 차지하죠. 이기죠. 예. 그런데 이제 영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예. 프렌치 인디언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를 말하는 거죠.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새로운 백년 전쟁. 그 다음에요. 2부. 뉴 잉글랜드의 탄생. 동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뉴욕,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바뀐다 이거죠. 뉴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주. 뉴 암스테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것은 네덜란드를 말하는 거죠. 네덜란드.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해죠. 이제 미국의 지도를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멕시코겠죠. 이렇게. 여기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쪽 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부. 이 동부. 그래서 뉴욕,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인이 먼저 정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또 영국이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빼앗기는 거죠. 예. 네덜란드가 여기를 먼저 차지하지만 예. 그래서 월가라는 거 나왔죠. 월가. 나중에 나오지만 월가. 월스트리트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인디언들이 자꾸 자기네 땅을 빼앗으니까 당연히 대항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 인디언들이 내 땅 내놓으라고. 근데 네덜란드가 이제 자꾸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이 미국 인디언의 땅을 빼앗고 나서 벽을 쌓았대요. 울타리 벽을. 그래가지고 이제 월가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뉴저지 노르망디 앞바다의 저지섬, 뉴햄프셔주 선거의 주, 로드 아일랜드 가장 작지만 가장 긴 이름의 주, 코네티컷 헌법의 주, 그 다음 펜실베니아 펜의 숲이 있는 땅, 이 이름이 펜의 숲이 있는 땅이래요. 그 다음 델라웨어 미합중국을 최초로 승인하다. 그 다음 버지니아주. 이 버지니아주는 처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녀 여왕과 미국 대통령의 산실. 예. 그래서 요 버지니아, 영국의 버지니아, 영국의 엘리자베스라고 쓸게요. 칭하는 거죠. 예, 이분이 이제 결혼 안 하셨으니까 결혼 안 해서 영국에서 식민지를 삼으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이름을 따서 이름이 아니라 이제 처녀다 이거죠. 처녀 여왕이니까 버지니아라고 이름을 졌다. 그다음 웨스트 버지니아 산악의 주죠. 웨스트 버지니아. 이거 존 덴버라는 분 아시죠? 존 덴버 노래 존 덴버. Take me home 이런 것도 있죠. 많죠. 존 덴버. 이분이 이제 그 웨스트 버지니아 이렇게 존 덴버의 노래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country road에서 여기를 얘기하죠. 웨스트 버지니아 아주 물이 맑고 좋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시골길이여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 나오라는 이 노래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99쪽을 피시면 거기에 이렇게 노래까지도 해놨어요. 100쪽에 보시면요. 100쪽 페이지 100쪽에 보시면 Almost Heaven, West Virginia 이렇게 나와있죠.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blowing like a breeze.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과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 많고 산악주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맑고 좋다 이거죠. 깨끗하고.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메릴랜드. 프랑스 왕녀의 딸 그랬네요. 프랑스 왕녀의 딸 메릴랜드. 뭐 여기 이제
메리는 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된 찰스 1세 왕비 앙리에트 마리의 이름에서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105쪽에요. 그래서 메릴랜드 이름은 앙리에트 마리 이 이름을 땄다. 예. 여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읽으시고요. 토론할 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 이사의 땅. 뭐는 108쪽에 있는데요. 여기 있죠. 108쪽 페이지에. 예. 찰스의 땅이라는 라틴어이다. 예.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찰스의 땅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라는 거죠. 라틴어. 이분이 이 언어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요. 그 다음에 노스 캐롤라이나에 사라진 식민지. 자, 이 노스 캐롤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중요하냐면요. 영국 최초의 식민지 로아노크가 여기 있었대요. 예. 최초에 근데 이게 사라졌대요. 여기 있던 그 식민을 하러 왔던 그 영국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였냐 이런 말이 많았던 거예요. 미국 인디언이 죽였냐 아니면 뭐 굶어 죽었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대요. 예. 근데 영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4쪽에 로아노코 섬 이민자들이 사라진 이유를 두고 최근까지도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16세기 영국의 인장 반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16세기 말의 기상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로아노크 섬 일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떤 학자는 크리아티 안족이 이민자들을 몰살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 최초의 식민지 로아노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한번 12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 112쪽에 있어요. 페이지 112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최초로 정착한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었다. 예. 그래서 이 영국 최초로 건설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사라졌을까라는 궁금증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주를 좀 알아볼까요? 매사추세츠.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좀 중요하죠? 매사추세츠주는 왜 중요합니까? 예, 하버드 대학교도 있고, MIT 공대도 있고, 굉장히 그 학교열이 높은 주죠? 매사추세츠주가요. MIT 공대. MIT 공대와 하버드 대학교. 예. 공과대학인데, 매사추세츠 MIT는, 이 뉴잉글랜드의 최대의 도시죠. 그런데 이 공과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MIT 공대가 있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정착한 땅이기 때문에 필그림즈 스트리트라고도 한다. 순례자의 주라고도 한다. 자,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죠. 청교도가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청교도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민 가자 해서 미국으로 그때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할게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탔던 호가 메이플라워 그 배죠 배. 예, 그거 타고 왔죠 여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청교도인들 중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살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그 117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117쪽. 페이지 117쪽. 예, 중간쯤에 나와 있죠. 네. 네. 뭐 본래 이들의 목적지는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 주였는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 목적지보다 훨씬 북쪽의 해안 즉 지금의 매사추세츠 지방에 상륙되게 된다. 혹독한 기후와 식량 부족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들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예, 정착지 인근에 살던 완파노아그 인디언들이 옥수수 경작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미국 인디언들 중에 완파노아그 인디언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렇죠? 예. 나중에 백인들한테 예. 인디언들이 쫓겨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9쪽 같은 경우는 요 커먼웰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매사추세츠의 공식 명칭은 커먼웰스 오브 매사추세츠 이런 뜻이라고 하죠. 커먼웰스는 공공의 재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의 재산은 뜻의 라틴어를 영어로 옮긴 것이다. 예. 일찍이 청교도 전쟁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한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커먼웰스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다. 중요하죠? 커먼웰스는 중간쯤이에요. 119쪽을 보셔야 돼요. 토론할 때는 이걸 자세하게 물론 하긴 하지만 자세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좋죠. 예, 중간쯤 페이지 119 매사추세츠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보시면 커먼웰스가 왜 중요하냐면 커먼웰스 이거 붙여야 되겠죠. 예. 이 공공의 재산 이란 뜻인데 이게 매사추세츠 이 공식명이 커먼웰스 오브 매사추세츠 이게 어부이죠 뭐뭐의 이런 뜻이잖아요. 매사추세츠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매사추세츠의 공공의 재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공공의 재산. 그러면 왜 스테이트라는 줄을 안 쓰고 이거를 안 쓰고 이걸로 썼냐 이 얘기예요. 지금 매사추세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본래 커먼웰스는 주권이 왕이나 정부에 있지 않고 국민의 손에 있다라는 주권 공유체를 의미했다. 이거예요. 일부 식민지에서는 국가라는 뜻의 스테이트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의 커먼웰스가 더 분명한 독립의지를 피력했다고 생각해서 이 단어를 썼다. 그래서 미국 독립 당시 13개, 13개의 식민지 중에서 커먼웰스를 사용하는 주는 매사추세츠, 켄터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다. 예. 스테이트와 커먼웰스는 의미상 차이가 크진 않지만 후자가 왕정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죠. 예. 그래서 독립 당시 군주국이었던 영국의 색채를 조금이라도 더 지우고 싶었던 미국인들의 염원이 들어간 말로 해석됐다. 이건 뭐냐면 이게 더 어떻다는 거예요? 왕정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다 강해다 이거죠. 왕정. 왕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반대한다 이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거를 선호했다는 거죠. 이 주가. 그러면 영국이죠. 영국의 왕실이라든지 영국의 왕이 있잖아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할 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 주에서는. 예. 공공의 재산 그러면 굉장히 저도 주권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저도 뭔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주민이라면 이 주가 우리한테 이 땅을 갖다 공공의 재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매사추세츠에 산다면 이것 또한 나의 것이야? 이런 느낌도 들 거 아니에요. 마치. 안 그렇겠어요? 그냥 주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주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다음 조지아주 인류애로 탄생한 식민지. 그 다음에 메인. 프랑스의 맨 지방, 메인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조지아주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동부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잖아요. 플로리다 요 바로 위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조지아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좀 지울게요. 이 조지아주는 어떻게 있냐면요. 이렇게 여기가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주고요. 요 바로 위에 있죠. 여기가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 그러면 조지아주가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요. 애틀란타 있죠. 애틀란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애틀란타가 나와요. 애틀란타가 막 무너지고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좀 자세히 보신 분은 거기서 비비안니가 막 마차 타고 막 탈출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애틀란타가 보여요. 그 도시 이름이 애틀란타예요. 그러면 이 조지아주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123쪽을 한번 보세요. 123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지 2세는 독일에 뿌리를 둔 하노버 왕조 출신의 국왕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독일인인 그가 영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임자인 앤 여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서해를 따지다가 이렇게 독일 하노버 왕조가 영국 왕을 배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2세가 조지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가시면 남북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애틀란타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 소설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곳이 남북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라고도 합니다. 이 조지아주가요. 남북 전쟁의 흔적.
이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쪽은 남부군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누면은. 그래서 북부군하고 남부군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노예 해방 때문에. 근데 이쪽 남부군은요, 노예 제도를 당연히 찬성했죠. 찬성. 여기는 반대했어요. 링컨은 반대하는 쪽이 당연히 반대했으니까 이제 노예를 해방하려고 반대한 거죠. 노예들의 비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근데 찬성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농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화를 재배도 그렇고 아주 그 큰 농장, 큰 밭이 있기 때문에 밭이 그냥 어마어마한 큰 밭이기 때문에 어때요? 혼자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값싼 흑인 노동자를 갖다가 아, 착취를 하거나 이용을 해가지고 노예 제도는 거의 뭐 노예라는 것은 뭐 거의 착취 수준이잖아요. 예? 뭐 주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반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조지아주는 당연히 여기서는 찬성을 하는 거겠죠. 찬성. 노예를 찬성하는 거죠. 노예제를. 그래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북전쟁의 흔적이. 그래서 스톤 마운틴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스톤 마운틴. 마운틴이 있다. 여기 보시면 링컨의 처남들은요. 남부군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그럼 북부군이겠죠. 링컨의 처남은 또 남부군. 또 여기 보면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에 지원한 제자들과 싸워야 했다. 예.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 로버트 리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리 장군은 이쪽 남부군에서 엄청 열심히 싸웠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북쪽에서 싸웠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그러니까 같은 땅 안에서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메인주라는 것은 맨 위에 있죠. 예. 그 메인주는 맨 위에 미국에서도 맨 위에 있는 주죠. 예. 맨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여기 이쪽에 메인주.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이제 다른 프랑스하고 여기 있죠. 프랑스가 여기 또 왔었죠. 캐나다지만 프랑스가 여기 뉴펀들랜드 그쪽에 와가지고서 고기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인주인데 여기서 뭐 보시면 127쪽에 무슨 말이 있다 그랬어요? From Maine to California 이리죠.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캘리포니아까지가 미국의 땅덩어리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캘리포니아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메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라는데 프랑스 노르망디 남쪽 지방이 맨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향수 3부 한번 가볼게요. 요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재즈로 유명하죠. 이렇게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여기 중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로리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있고 그러면 이쪽 루이지애나죠. 자, 루이지애나는 133쪽이 있어요. 133쪽. 페이지 133. 예. 원래 이게 프랑스령이었죠. 프랑스 거.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이 캐나다 쪽에서 이제 퀘벡 같은 데를 갖다 막 이제 만들고 퀘벡을 점령하고 막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래로. 그러다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루이지애나 주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미국이 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프랑스가 이제 이쪽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동부인데 여기 중부 지방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점령을 하니까요.
이렇게 쭉. 예. 그래서 이게 지도도 나와 있어요. 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134쪽에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루이 14세는 예, 그 위에 있네요. 예. 그 루이 중간쯤에 볼게요. 루이지애나 식민지의 역사는 16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멕시코만에서 미시시피강을 따라 탐험하던 프랑스인들이 당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에게 이 땅을 식민지로 바치고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버지니아를 개척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식민지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이 루이 14세한테 바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주 이로쿼이 부족의 언어로 좋은 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13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오하이오주에서 에디슨이 태어났다. 에디슨과 테슬라 얘기 나온 거예요. 에디슨과 테슬라 전기차잖아,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 두 테슬라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 에디슨과 테슬라는 서로 사람 이름인데 에디슨만 잘 알지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가 교류 방식이 뭐 직류 방식보다 원하다. 전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에디슨이 뭐 좋지 않게 봤다는 내용.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죠. 예, 테슬라에 이름을 붙였죠.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버몬트 푸른산의 주, 일리노이 제3의 도시 시카고가 있는 주.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는 유명하죠. 시카고. 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47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링컨주라고 나와 있어요. 링컨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주 주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서 생긴 별명이다. 예. 이 밖에도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초원의 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리노이란 이름은 이 지방의 원주민인 일리노이족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다시피 많은 언어들이 지명들이 인디언 언어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리노이족만 붙이면은 알겠죠. 일리노이족에서 왔다. 네. 그 다음에 시카고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시카고 뭐 뮤지컬 시카고도 있고 가수 시카고 그룹도 있고. 예. 여기서 보시면 148쪽 보시면 148이요.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리노이주는 이 지역을 선점한 프랑스와 서쪽으로 팽창하려는 영국사에 놓인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결국 프렌치 인디언, 즉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함께 한 전쟁으로 일리노이주 기득권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졌다라는 거예요.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영국에 대항했는데 영국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졌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프랑스 지배의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시카고의 영어식 발음으로 읽으면 치카고라고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이 도시의 이름을 정한 사람들이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음대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그래서 시카고 본래의 뜻은 뭐예요? 알곤킨족의 언어로 야생 양파가 많은 여우 서식지.
스컹크 냄새가 나는 고향 곳. 고얀. 냄새가 안 좋다는 뜻이죠. 예. 고향 곳이란 뜻으로 미국 제3의 도시 이름에 담긴 뜻이 흥미롭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캔사스 같은 건 오지 마법사 아시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예. 그 도시인데 인디언 말로 이 캔자스 이 뜻이 바람의 아이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아이들 남풍의 사람들. 예. 그래서 이게 도로시가 이제 아마 집과 함께 날아가죠. 예. 그만큼 여기가 바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스콘신 이 말은 156쪽에 보시면 알곤킨족의 언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알콘킨족. 그런데 이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를 메스쿠싱이라고 옮겨 적었는데 철자를 잘못 적어가지고 위스콘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스쿠싱이라는 말은 마이애미 인디언의 말로 붓다. 그래서 여기에 붉은 사암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렇게 보시면 1763년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서로 손을 잡고 영국에 대항을 했는데 결국 영국이 이겼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위스콘신주에는 뭐 오소리주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광부들이 채굴 작업에 동원되었는데 변변한 집이 없었다. 그래서 언덕 비탈에 오소리처럼 토구를 파서 생활했다고 해요. 오소리주라고 한다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썬데 아이스크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문화에서 얘기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썬데 아이스크림은 긴 유리잔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그 위에 시럽, 견과류 혹은 과를 넣는 것을 말한다. 네. 시럽, 견과류. 네. 뭐 파르페인가요? 파르페하고 비슷한데 시럽을 넣네요. 네. 파르페는 되게 밑에 주스 같은 거 넣지 않아요? 예. 웨하스 넣고 예. 뭐 우산 양산인지 뭔지 이런 거 넣는데 여기는 이제 시럽, 견과류 혹은 과를 넣는다고 했어요. 예. 발음이 일요일과 비슷한 발음에 썬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흥미롭다. 미국은 청교들이 세운 나라라서 엄격한 청교도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 일요일에 슈퍼에 가면 주류 판매 코너는 커다란 천으로 덮여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탄산음료도 당시에는 같은 알코올과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탄산음료가 약국이나 술집에서만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특이하죠. 예. 탄산음료 지금 뭐 아무 데서나 사면 되잖아요. 가게에서. 근데 당시에는 약국에서 팔았대요. 술집에서도 팔고. 예. 그래서 일요일에는 탄산음료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고 이 아이스크림을 일요일 아이스크림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렀는데 신성한 주일에 이름이 들어갔다. 썬데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철자 하나를 뺐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썬데이가 아니라 썬데 아이스크림. 예, 주말에는 쉬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으니까 썬데이라는 말을 빼고 썬데 아이스크림이라고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을 보시면요. 미시간에 대해서 나왔네요. 예, 미시간은 오지브와족의 언어로 큰물. 예, 오지브와족의 언어로 큰물. 이 미시간이 큰물. 예, 이렇게 적혀 있죠. 예, 미시간. 예, 미시가마에서 왔다. 예, 미시가마에서 왔다.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161쪽에 보시면 미시간의 미는 미시간 큰 물. 지금 했죠? 이 미가 이 물이라는 뜻이란 거죠. 워러. 그래서 미주리, 구름이 낀 물의 색, 미시시피, 진흙탕 물. 미시시피 강이라는 말이 멋있는 말이 아니네요. 그냥 진흙탕 물이에요. 예, 그다음 미네소타, 하늘빛을 띤 물. 아, 이거는 진짜 이쁘네요. 미네소타는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디트로이트를 세운 카딜락과 캐딜락 자동차 있죠? 162쪽에. 예, 그래서 이 캐딜락이라는 미국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이름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디트로이트를 세운 카디아, 예, 영어 발음은 캐딜락에서 나온 것이다. 예, 그 얘기예요. 카디아. 예. 여기 보시면 이 프랑스의 탐험가라고 나와 있죠? 1701년 프랑스의 탐험가 앙투안 드라 모트 카디악.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앙투안 드라 모트 카디악. 예, 그래서 이 카디악이라는 사람을 영어로 표시해서 이 캐딜락 이렇게 발음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캐딜락 자동차는 1909년에 제너럴 모터스가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크라이슬러도 이 도시 근교에다가 이제 자동차 공장을 지었는데, 이제 1767년에 흑인 폭동으로 인해서 도시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갔고 또 자동차 산업도 몰락하였다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디트로이트가 디트로이트시가 이제 그 미시간 주 정부의 파산 신고를 2013년에 했다. 그래서 이 미국 기름 먹는 공용차라고 쓰여져 있죠. 164쪽에. 예. 네. 공용차에만 매달려 있을 때 이 주도권을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일본과 독일이 가져갔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버려진 자동차 공장이라고 조금 약간 쓸쓸하고 슬프죠. 예, 자동차 공장이 이제 잘 안 되면은 주민들도 이제 서서히 떠나고 또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와주가 나와 있네요. 이 아이오와주는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풍향계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는 아이오와 코커스다. 코커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정당 당원으로 등록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보다 예비 선거다. 자, 예비 선거. 예비 선거가 뭐냐? 아이오와 주에서 있으니까 아이오와 코커스다. 영어예요, 영어. 코커스. CAUCUS. 예, CAUC에서 코커스. 이 코커스가 예비 선거인데요. 예비 선거로 미국에서 코커스가 제일 먼저 실시되는 주가 아이오와 주다 이거예요. 아이오와 주가. 예, 그래서 예비 선거를 확실히 이제 뭐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제일 먼저 한다. 그래서 1972년부터 시작됐다냐?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대통령 선거 20일 전에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되면 인구 20만 명이 작은 주도인 디모인의 전국에서 1만 명의 기자들이 모여든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원 수가 각각 1000명 정도인데다가 이들의 5배에 달하는 수의 기자들이 모이니 디모인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룬다. 예. 자, 그래서 이 코커스가 시작되는 곳이 여기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비 선거. 그 다음에 그 블랙호크라는 인디언. 그 블랙호크라는 인디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167쪽에 있어요. 네.
이 소크족이 이제 무참히 학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블랙호크. 매 눈을 가진 주가 이 블랙호크라는 미국 인디언 이 추장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소크족 출신이죠.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죠. 예, 백인들에 대항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초장도 나와 있고요. 이분이 한 말이 167쪽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에서 특히 이제 원주민의 발자취, 미국 원주민의 발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예. 근데 여기 이제 미시시피 강은,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자, 미시시피 강. 이 미시시피는 흑인 비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 강에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것은 마크 트웬이 원래 미주리 주 출신인데 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 미시시피 강이 미시시피 주가 어디냐면요. 그 루이지애나주 있죠?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루이지애나주 위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미시시피 주입니다. 미시시피 주. 그다음에 KKK 아시죠? 1964년 KKK. 예. 쿠클럭스 클랜 뭐 이렇겠네요. 쿠클럭스 클랜 이 단체 KKK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흑인이었고 2명은 백인이었는데 이제 이 백인 우월주의 이 단체가 흑인 운동가들을 폭행하고 뭐 살해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일을 했던 곳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이 미시피주가 환대의 주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죠. 예.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눈물의 길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73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시시피 주에서의 잭슨 씨가 있는데요. 이게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잭슨 대통령이 1812년 전쟁에서 영국군을 뉴올린즈에서 격파한 장군인데 이 인디언 부족을 지원했던 영국을 이제 몰아내니까 인디언들을 갖다가 이제 쫓아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길, Trail of Tear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남동부 지역을 떠나야 했다. 이쪽을 떠나야 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로키족 아시죠? 머스코지족, 세미놀족, 치카소족, 촉토족 이 고향을 뒤로하고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강제로 떠나야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부 원주민의 발자취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엘라베마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흑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특히 마틴 루터 킹과 셀마 몽고메리 행진 이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책을 꼼꼼히 읽으시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네. 그 다음에 알칸소 강의 하루에 사는 사람들. 네. 알칸소주. 그 다음 알칸소 하면은 이제 뜻이 강의 하루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알칸소 주지사였죠. 그래서 이제 알칸소주가 그렇게 이름이 막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항 이름도 빌 앤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이름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항으로 바꿔가지고 공항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벼농사 미시시피강 유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유일하게 채굴하는 광산이 있다. 네, 그래서 알칸소주 자동차 번호판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흑인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던 곳이다. 예, 뭐 흑인 고등학교 9명 학생의 학교를 다니려고 했더니만 못 다니게 흑인 학생이라 그랬는데 알칸소 주지사는
이렇게 했는데 예, 막았는데 알칸소 주지사까지 막았다는 내용이죠. 185쪽에. 예. 그 다음에 주방위군까지 동원하여 흑인 학생들의 등급교를 막았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미국을 강타하니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연방 육군을 투입하여서 학생 9명이 안전하게 등교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흑인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죠. 예, 대단하네요. 주지사가 못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알칸소주를 얘기한 거예요. 예, 루이지애나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플로리다가 있으면 이쪽이 루이지애나주. 그 다음에 위에가 알칸소주다 이거죠. 여기가. 예, 여기 알칸소주 여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아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인디애나 나라라고 불리는 인디애나주. 이 인디애나주는요, 미국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켄터키, 링컨과 버번 위스키의 고향. 예, 켄터키. 그럼 여러분 뭐 켄터키도 카먼웰스를 쓴다고 했죠. 카먼웰스. 카먼웰스.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스테이트가 아니라 카먼웰스다. 공공의 재산. 예, 그래서 왕정을 아주 강하게 반대한다. 그런 거고요. 예. 이 켄터키라는 이름도 원주민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래서 이로커 이족의 언어로 내일의 땅 그런 뜻으로 내일의 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땅. 예. 또 다른 쪽에서는 피의 강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고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피의 강. 예. 페이지 19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원 링컨의 고향이자 KFC의 고향. 예. 켄터키가 이제 중요한 건 링컨 대통령.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예. 그거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 예.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바이킹의 후예. 그 다음에 미네소타주는요, 바이킹의 후예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바이킹의 후손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짜냐, 진짜냐, 바이킹이 여기까지 온 거냐, 이런 말이 있대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시시피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라는 거. 그 다음에 오데오 주변이라서 호수가 많다는 거. 1만 개 정도가 있대요. 1만 개의 호수가 있대요. 예, 미네소타가.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주명은 원주민 다코타족의 언어로 흰 거품 혹은 하늘빛을 띤 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가. 자, 그 다음 뭐 미주리. 그 다음에 이제 미주리주는 내게 보여줘라는 주라고도 합니다. 뭐 약간 의심이 있어가지고 내게 보여줘 뭐 이런 말을 좀 했대요. show me state. show me state. 예, 그래서 미주리 강이 이제 그 미시시피하고 합류를 한다는 거죠. 미주리주가 여기 있어요. 예, 여기요. 예. 그래서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 미주리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세인트루이스라고 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13세기에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9세의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연합에 가입해가지고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의 고향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는 더 위쪽이겠죠, 그러면. 예. 보시면 206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캔사스 위쪽에 있나요? 네. 캔사스 위쪽.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쪽이요. 네. 이쪽이 네브라스카예요. 네브라스카. 네. 네브라스카. 네. 이쪽이 이제 그 아까 배운 알칸소.
예. 그 다음에 뭐 루이지애나, 이쪽이 루이지애나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네브라스카. 자, 그리고 워런 버핏의 경우는 이 네브라스카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이죠. 예, 그 세계 3대 부자. 예, 2010년 기준으로 세계 3대 부자예요. 부자 워런 버핏이. 그 네브라스카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네브라스카는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를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곳이죠.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 네. 제3대 부자. 시골인데 이 워런 버핏이 주로 이제 고향인 여기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네, 시간 있으면. 네. 그리고 이분은 기부를 지금 많이 하셨죠. 워런 버핏이. 그리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유명하죠. 검소한 생활을 하신다는 거. 아침은 $3가 조금 넘는 맥도날드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집도 굉장히 3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아직도 산다. 1958년에 산 이 집인데 하여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게 부자 증세. 이러니까 종교를 받는 거죠.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부자들인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부자들한테는 세금 더 때려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되게 돈을 내놓는 것을 아무래도 힘들게 버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부자들이 돈을 내놓는 것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뭐 중산층도 내놓기 힘들지만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내놓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 근데 이분은 이 부자 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우스다코타 러시 모어산의 대통령들 그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그 러시 모어산 네 명의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는 이 러시 모어산 보시면 되겠고요. 212쪽에 있어요. 212쪽. 그 다음에 노스다코타 미국 속의 독일이다. 예. 거기 215쪽에 보시면 이 노스다코타는 프랑스인과 영국인이 처음으로 차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독일인과 북유럽인들이 많이 들어온 주다. 그래서 미국 속에 독일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주의 별명은 공원주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평화를 유지하며 공생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이 노스다코타가 캐나다하고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대요. 하지만 원주민 아메리카인들 수호족은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그래서 평화의 공원주라는 말이 인디언들에게는 과연 해당될까? 예,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주 있죠? 선점 이주의 땅. 오클라호마는 붉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 촉토족의 언어로. 예, 여기는 이제 선점 이주의 땅은 이제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백인들이. 예, 인디안 땅을 갖고. 그래서 먼저 말뚝을 박으면 그 땅은 자기네 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디언들이 자기네 땅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1887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도스법이 통과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한테도 이제는 공동 소유의 땅이 아닌 각각 인디언들한테 땅을 개별적인 땅을 사적 사유의 땅을 주는 법이죠. 근데 미국 인디언들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러한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백인들한테 많이 빼앗기거나 아니면 팔리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미국 인디언들의 땅들이 많이 빼앗기게 되죠.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테네시 남북 전쟁의 전작
그래서 그 다음 테네시는 그 체로키족의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을. 체로키족 미국 인디언이죠. 테네시라는 말이 마을. 예, 그 남북 전쟁의 전장. 이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남북 전쟁이 당시에는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있어도 뭐 잘 전달이 안 됐겠죠. 남북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전장이었다 그 얘기예요. 예, 이 테네시가의 가장 큰 도시가 멤피스인데 이 멤피스가 왜 유명하냐면요, 그 로큰롤의 황제 멤피스 도시 이름 멤피스 로큰롤의 황제 누구예요? 바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이 멤피스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을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테넷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멤피스라는 이 지명은 도시명이죠. 명은 이집트 고대 왕국의 수도 멤피스에서 따왔다. 오래가면서 변하지 않느냐는 뜻의 맨네페루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신대륙에서도 꽃피우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후예들, 스페인이 이제 서부 쪽을 많이 식민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쪽을 많이 스페인이 물론 멕시코 그쪽도 해당되고요.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우리가 서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리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 여기 이제 국경이라면 여기까지 갈게요.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의 주.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예, 커다란 협곡. 그랜드 캐니언을 볼 수 있는 곳이고, 플로리다는 꽃과 태양의 주. 여기도 이제 지배를 했죠. 스페인이. 그래서, 플로리다가 플라워의 뜻이죠. 예, 그래서 꽃과 태양의 주. 이런 뜻으로 스페인이 여기 지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아이다호는 보석의 주다. 그래서 이 보석처럼 금은동, 금은구리, 이 많은 광물이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금은구리. 아이다호는 감자 재배량이 1등이라고 합니다. 감자 재배가 1등. 많이 아이다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몬테나, 금과 은의 주. 금과 은의 주. 이 몬테나는 이 스페인어로 산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산. 페이지 242쪽을 보세요. 242쪽. 예. 몬테나 산, 스페인어로 산이란 뜻이고 리틀 비콘 전투가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리틀 비콘. 이 리틀 비콘 전투는 중요한데요. 미국의 커스터 대령과 인디언 부족 중에 수족과 샤이엔이 합작해가지고 미국의 커스터 대령과 이제 싸운 건데 괴멸을 시킨 거죠. 미국의 그 기마대를요. 1876년에 이 몬테나 주에 있던 그 리틀 비콘 전투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바다는 라스베이거스주. 예, 거의 사막 수준이었던 이 라스베가스가 이제 그 도박을 허용함으로써 이제 그 인구가 많이 몰렸죠. 그래가지고 형성된 주입니다. 그 다음 뉴멕시코 매혹의 땅. 이 뉴멕시코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꼼꼼하게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역사가 막 깊거든요. 특히 이제 산타페가 도시인데요. 이 산타페에 차 이름도 있지 않나요? 산타페. 이 산타페는 스페인어로 신성한 믿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산타페. 페이지 253쪽을 한번 보세요. 신성한 믿음. 신성한 믿음이라는 산타페의 뜻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뉴멕시코가 맨 처음에는 스페인이 점령했다가 다시 멕시코가 이제 멕시코 걸로 됐다가 다시 미국
독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된 거죠. 예, 미국이 이제 최종으로 멕시코를 뉴멕시코의 영토가 미국의 것이 된 거라는 거죠. 언제요? 1848년도에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편입되었다. 독립을 한 거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폭탄이 실험이 있었던 곳이에요. 보시면 254쪽에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이 개발된 곳이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세계 굴지 반도체 회사 인텔의 본사가 있는 곳도 뉴멕시코의 최대 도시이다. 라고 쓰여 있죠. 예. 이제 이 원자폭탄이 실험될 정도이면 그곳이 산도 있다는 뜻이죠. 미국 인디언 거주 지역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봐 이제 산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 쪽에서 사는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건. 그 다음에 오리건주는요, 여기가 워싱턴주죠? 이쪽이. 이거 캐나다면 여기 워싱턴주면 이 밑에 있어요. 오리건주가. 여기요. 여기가 오리건주인데, 예. 이 오리건주는 비버의 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레가노 꽃에서 따온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 뭐 인디언 말로는 우라곤 강에서 왔다. 프랑스어로 폭풍을 의미하는 우라강에서도 왔다는 설도 있어서 확실한 게 딱 떨어지는 그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극자 극우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1844년만 해도 흑인 제해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흑인들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주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위한 오리건주를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시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라고 외치며 인종차별 반대 시위 본산이 되기도 했는데 극자와 극우가 양립하는 도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이 텍사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텍사스는 하나의 별주. 자, 하나의 별주. 하나의 별주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별주. 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요. 여기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텍사스주가 멕시코 정부가 이제 멕시코 정부가 여기가 멕시코 아닙니까? 멕시코 정부가 이 텍사스주를 굉장히 장려했대요. 멕시코가. 그러니까 이제 이 텍사스. 자, 멕시코가 있으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텍사스죠. 텍사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261쪽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 261. 261쪽을 펴시면 거기 이렇게 났어요. 1821년 텍사스는 멕시코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멕시코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멕시코 정부가 미국인들의 텍사스 이주를 장려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미국인들이 안 사니까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 도시 이름이죠. 오스틴이 이 개척의 아버지래요. 개척의 아빠. 300여 가구를 갖다가 여기 텍사스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이주 와가지고 사니까 이 멕시코한테 우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텍사스란 말 자체가 카도족의 말로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텍사스가 친구. 특이하죠. 친구 아니죠. 싸웠으니까. 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슬픈 게 뭐냐면 휴스턴, 텍사스의 주도 휴스턴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이 샘 휴스턴, 텍사스 개척의 영웅 샘 휴스턴. 샘 휴스턴이 이름을 딴 건데요. 이분이 1836년 텍사스 독립전쟁에서 산타 안나 장군을 생포해가지고 텍사스 독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멕시코는 너무 착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미국 텍사스 개척에 두 사람이 도시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휴스턴하고 오스틴, 샘 휴스턴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산타 안나 장군 너무 불쌍한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산타 안나 장군. 그 멕시코 장군 이름이잖아요. 산타 안나. 예, 져가지고서. 응? 그래도 저는 이름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유타주요. 유타주는 그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레이트 솔토, 그레이트 솔토 소금 호수가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모르몬 교의 성지, 일부 다처제를 하는 종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비율이 모르몬 교도라는 이 교도들이 많이 이제 그 확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269쪽이요. 예. 그다음에 그 워싱턴주는 88개 워싱턴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 미국의 뭐 국부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네 주를 워싱턴 주라고 했고 뭐 미국에서 워싱턴 이름을 따면 88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워싱턴 주에서 중요한 것은 시애틀 추장의 연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인디언 시애틀 추장의 그 땅에 대한 생각, 이것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73. 시애틀 추장의 연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읽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와이오밍 대평원의 주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와이오밍 대평원의 주인데요. 거의 가운데 있죠. 대평원이니까 거의 뭐 이 정도에 떨어져 있는데 이 주가 와이오밍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알곤킨족의 언어로 대초원의 땅이란 뜻이기 때문에 버팔로가 많이 여기에 살았겠죠.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근데 이제 이게 철도가 놓이고 이쪽으로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백인들이 여기 이제 버팔로를 많이 죽였죠. 버팔로를 많이 죽임으로써 이 땅을 갖다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최초로 미국에서 최초로 인정을 한 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든러시의 주. 이제 막 금이 발견됐다고 해서 금광을 캐러 막 그냥 간 거죠. 그렇지만 금광이 많았습니까? 당시 캘리포니아 이전에 캘리포니아의 골든러시가 있기 이전에 보시면 1820년에 금이 발견됐었대요. 그래서 49er 1849년에 다시 금채광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이때 1820년에 이 캘리포니아에 금광 채굴이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잠잠했었나 보죠. 그래서 1849년에 다시 이제 금이 막 발견돼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금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을 많이 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금을 또 못 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천차만별이었겠죠. 그래서 그 덕분에 또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청바지 그런 게 청바지 청으로 된 것들 그러니까 그 마차에다 씌우는 청바지의 재료 이것이 이제 유행하게 됐다는 말이 있죠. 아무튼 간에 그 282쪽 보시면 골든러시는 1849년부터 186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채굴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1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채굴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금 덕분에 미국은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했고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다. 역사상 미국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천연자원과 용토를 선물 받은 나라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곳이 그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는 아시겠죠? IT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그 다음에 콜로라도는 미국 인디언들의 학살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덴버시가 있거든요. 덴버시. 예. 그래서 덴버 주지사가 콜로라도 이 덴버에서 이 주지사가 미국 인디언을 상대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잘못했다라고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인디언의 학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존 덴버가 이름을 덴버시의 이름을 따서 존 덴버라고 했죠. 여기가 콜로라도가 아름답다고 해서요. 근데 콜로라도는 붉은 빛을 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래스카, 베링의 냉장고. 알래스카는 미국이 러시아에서 산 거죠.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러시아에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금이 발견됐죠. 예, 이거 살 때 여기 보시면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 즉 평으로 환산하면 한 평당 50원 정도에서 알래스카를 매입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무장관이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예. 알래스카라는 뜻은 섬이 아닌 땅. 이런 알류트족의 언어로 섬이 아닌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누이트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하와이요. 자, 그 다음 하와이는 알로하주다. 알로하는 안녕.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로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과 마음의 조화를 통하여 각자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 예. 그 다음에 알로하는 상호 간의 관심이자 대가 없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공동체 관계의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줄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죠. 예.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도서 이해 및 확장, 책을 읽은 소감, 책을 읽은 느낌,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 다음 그 미국의 50주를 살펴보았죠. 대충 책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밑줄 긋고 싶은 부분, 독서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합시다. 자,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요약한 거거든요. 책을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스페인 북미 대륙의 개척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예. 뭐 스페인은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라나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480년부터 그라나다 왕국을 공격하였고 결국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하였다. 기독교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카스티아 왕국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디난도 2세가 결혼으로 통합 왕국을 출범하였고 이것이 에스파냐의 탄생이다.
그래서 1492년 역사 한을 긋는 중요한 해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잠깐 보실까요? 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얘기죠? 예, 이사벨 여왕을 찾아가 배와 선을 후원해달라고 부탁했다. 10분의 1을 받겠다고. 요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걸 멈출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409년 6월 7일 체결된 토르데시아스 조약. 스페인 도시 토르데시아에서 체결된 조약인데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카보베르데 섬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길게 쭉 거가지고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한다. 그 얘기죠. 이것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정리한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과 영국 식민지 개척 차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23에서 24쪽 꼭 읽어보세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영국은 초기 원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인구가 팽창하자 원주민들을 땅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스페인은 먼저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융화 정책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스페인과 원주민의 결혼에 식민지에 정착했고 영국의 경우는 회사에 특허장을 주는 방식으로 스페인은 플로리다, 멕시코, 캘리포니아 식민지를 스페인의 부왕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왕이 직접 통치했다는 거. 네, 그래서 스페인은 아메리카의 은 덕분에 이거 금은 할 때 은이에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어져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 영국은 왕실의 의회가 권력을 양분해서 의회는 중산 측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거. 그래서 그 권력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중산층의 등장으로 국력이 강해졌다는 거. 이런 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로 이런 것도 좀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로 즉 루이지애나면 미국이죠. 지금의 그쪽으로 내려오게 됐나 캐나다 쪽에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최초의 식민지는 엘리자베스에 바치는 버지니아다. 이런 거 스토리. 그 다음에 영국의 북미 대륙 식민지 개척사 41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요약해 놓은 거예요. 뉴욕주. 이제 다는 아니고요. 흥미로운 주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멈추어 가지고 동영상을 멈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네티컷주 헌법의 주. 예. 바다로 흘러가는 큰 강 옆에 조원, 별명은 헌법주의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주 선점이주의 땅.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 오클라호마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 라스베이거스 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주. 텍사스주. 친구라는 말이다. 멕시코에 속해 있었다. 이 멕시코하고 속해 있었던 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지금도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경계선에서 멕시코하고의 어떤 경계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오클라호마 주로 강제 이주된 미국 인디언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의 마녀 사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현대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엘라베마 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킹, 셀마 몽고메리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미국 인디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면화 시간입니다. 나는 그동안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식민지에 대한 생각과 이 책을 읽고 내가 다시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한 것에 대해 토론합시다. 미국의 50개 주를 읽고 특히 어떤 주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혹은 문제 제기가 생기셨나요? 그 주를 읽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낀 점을 토론해 봅시다. 미국의 역사를 읽고 우리나라 역사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느끼셨나요? 글로 적어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미국의 식민지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나는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전쟁 없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내면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면화는 곧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책을 그냥 객관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예, 다음 차시입니다. 다음 차시에는 시집을 하겠습니다.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입니다. 시와 에세이 출판사입니다. 아, 그동안 네,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